지방이나 지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 중에 하나는 아무래도 교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 관련돼서 이야기인데요. 교통 쪽으로는 앞으로 좀 어떤 계획, 실질적인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그리고 현재 뭐 9호선 관련해서 답보 상태에 놓인 일들도 있잖아요.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인천은 이제 철도 문제가 가장 이제 중요한 앞으로 인프라 구축이 될 겁니다. 제가 이 인천발 KTX는 이제 몇 년 안에 곧 개통이 돼서 인천서 전국의 주요 도시를 1시간, 2시간대에 가게 됩니다. 네. 부산까지도 2시간 40분, 대전은 1시간 정도, 와, 네. 그리고 광주, 대구는 아마 1시간 50분 정도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건 곧 구축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불편한 게 서울하고의 접근성 문제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GTX B 노선이 이제 추진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선순위가 될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GTX D 노선 이것은 이제 Y자로 저기 김포부터 해서 검단으로 해서 계양을 거쳐서 공항의 선호가 Y자 축으로 해갖고 서울로 네. 가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절차 이행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도 공약을 했고 빠른 시일 내 절차가 이행되도록 해서 추진 속도전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 네. 네. 그리고 GTX 2노선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인천은 중요한 부분 하나가 경인전철을 지하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경인전철과 경인고속도로를 지하화해야만이 이 속도 문제도 있지만은 원도시 문제를 해결하는 도시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합니다. 그래야 동서남북으로 장벽이 되었던 이 단절의 문화를 해소시켜 나간다. 그 부분이 있고 또 3호선 도시철도 이제 1호선, 2호선까지 되어 있는데 순환 3호선 철도를 만들어서 이제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이게 대부분 이제 서울 중심으로 교통 경인고속도로다 뭐 이렇게 다 돼 있는 부분이 많은데 네. 이게 남북축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 검단부터 해서 남동구 서창 장수해리까지 그 남북을 가르는 그 고속화도로 이건 지상 지하가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그런 부분 등을 통해 가지고 원활한 그 교통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겁니다. 네. 예. 자, 두 번의 큰 대전, 대선과 지방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제 이준석 대표를 중심으로 갈등이 좀 있고,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의원을 중심으로 갈등이 있는데, 결국엔 이제 주류와 비주류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결국에는 총선을 향한 당권 싸움 이렇게 비춰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정치라고 하는 속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예. 정치는 권력을 쟁취해서 그 정치 이념을 국가를 위하고 시민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쓰는 본질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의 어떤 투쟁의 역사 이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당내에도 당연히 권력 투쟁은 존재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그 권력 투쟁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 좀 이제 정치인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국민들께서 여전히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지 않습니까? 정치 불신의 이론은 뭐냐면요. 정치인들이 얘기는 참 좋은 얘기는 하는데 결론적으로 자기를 위한 정치에 너무 치중하지 않느냐 아니면 너무 당, 진영 논리에 너무 매몰돼 있지 않느냐 예. 이런 문제거든요. 선거를 하는 과정엔 당연히 진영 논리가 있고 정강정책을 통해서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모든 초점은 국민에 두고 하는 정치를 바라는 것이 국민들의 여망이에요. 그래서 이런 권력투쟁 뭐 지금 제가 당 지도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국민의힘도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국민 눈, 특히 이제 우리가 여당이 됐잖아요. 여당이 됐기 때문에 정말 국민들의 정서와 눈높이에 맞추어 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요. 이제 정치권이 뭐 여야를 막론하고 이제 국민 중심이라고 하는 늘 해왔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선이 남긴 후유증은 양 극단의 극우 극좌의 어떤 이후에 이제 갈등들 그것들이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양산 4조 앞 시위나 또 여기에 맞불러서 윤석열 대통령의 집무실이나 집 앞에서 시위 결국엔 근데 피해를 보는 것은 또 그 지역 국민들이란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정말 아까 얘기한 정당이나 진영 논리가 정치 과잉 현상을 가져오는 이 정치 과잉에서 조금 벗어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걸 국민 탓해서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분명히 이런 건 있어요. 이번에 뭐 양산 사저 문제든 또 윤석열 대통령 뭐에 대한 또 맞불적인 그런 부분이든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께서 좀 지혜로운 때에 따라서는 자제하고 또 조금 인내하고 이런 부분은 필요해요. 근데 그 전에 사실 정치권에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누가 왜 이렇게 진영 대립 갈등 구조를 만들었습니까? 정치권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치인들이 그런 모습을 만든 거에 대한 자기 반성부터 시작돼야 된다. 예. 지난 선거 때는 그 진영과 또 정당 이런 문제를 뛰어넘어서 저를 지지하는 분들이 많았던 것이 저는 굉장히 인상 깊어요. 네. 소위 그 민주당에 뭐 30년 이상 몸담았다가 주요 인사들이 탈당을 하고 저를 지지하고 또 어떤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저를 지지하고 이런 부분들이 저는 지난 선거에서는 특별히 좀 감동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승리의 동인도 됐고 또 제가 어떻게 일해야 되겠구나 하는 거를 가르쳐준 교훈이기도 합니다. 이제 정치인이 너무 정당이나 진영의 논리에 매몰돼서는 안 되는구나. 네. 모든 시민들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또 많은 배움을 갖게 됐습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쭉 나눠보니까요. 유정복 시장이 그려갈 앞으로의 인천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자, 어느덧 마지막 질문을 드릴 시간인데요. 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피니언 리더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 있다면 그건 뭐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한마디로 하면 좀 민주적 리더십. 그 민주라고 하는 개념에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거든요. 예. 이제 우리가 흔히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뭐 정치인뿐만이 아니라 뭐 사회에 유력한 인사들 또 많은 그 부를 갖고 있는 분들, 뭐 기업가들 또 유명 인사 이런 분들은 내 것만이 아니라 사회 것이다 하는 인식을 갖고 기여하고 공헌하고 함께하느냐 그것이 전 민주적 리더십 뭐 하여튼 세상을 갖다 같이 공유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제가 이제 시장직이니까 뭐 공식적으로 업무를 보는 거 외에 우리 인천의 지역사회의 많은 리더들이 네. 그렇게 좀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분위기를 제가 지금 만들어가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같이 함께하자. 네.